김건희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통화 녹취 내용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김건희의 가장 큰 핵심 범죄는 주가 조작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전에 뭐 논문, 표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김건희가 처벌 받아야 될 건 주가 조작이다. 그런 면에서 한번 이걸 한번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황대 대응 TF가 2014년 도이치모터스 주요 주주 명부 감사 보고서를 일단 공개를 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 주요 주주 명부에 2014년이에요. 그 숫자 중요해요. 김건희가 0.32%, 주식수는 77,079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2014년 감사 보고서잖아요. 2012년 12월 31일 기준 김건희는 도이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를 통해 매수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내역 그 당시 그러니까 2010년이죠. 2010년 거 한번 쭉 봅시다. 지금 주식수 금액 돼 있잖아요. 지금 이 금액이 얼마예요? 밑에 금액. 숫자가 이렇게 크니까 모르지. 14억. 14억? 이게 14억으로 읽으면 되는 거죠. 14억. 근데 이게 지금 여기 그 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의심되는 시점. 김건희가 여기 녹색으로 돼 있는 데는 주식 거래 내역 여기만 공개를 했어요. 여기만. 네.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막 오르던 시점. 이 오르던 시점은 공개를 안 했어. 비공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 그러니까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으면 어떡해요? 그 주가가 올랐을 때 팔 거 아니에요. 네. 2014년에는 김건희 주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팔았는데 어느 시점에 팔았냐를 밝혀야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계산을 한번 해본 거지. 어떤 시점에 팔았을 때 얼마를 벌었겠다를 계산 한번 해본 거예요. 7,000원에 전량 처분했을 경우 35억. 6,000원에 전량 처분했을 경우 26억. 5,000원에 전량 처분했을 경우 18억. 4,000원에 전량 처분했을 경우 10억. 그리고 3,000원에 전량 처분했을 경우 1억 9천. 이런 정도거든요. 실제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김건희가 22억 주고 샀던 그 주식 언제 팔았냐가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인 거죠. 그걸 밝혀야죠. 그래서 윤석열은 엄하게 자기가 손해봤다는 식으로 앞부분만 통장을 공개한 것 자체가 그게 사기죠, 사기. 돈을 벌었다는 걸 감추기 위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는 6,000원 중반대에 팔았을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주가가 그러니까 그 1,000원에서 7,000원 이상까지 뛰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거기에서 돈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주가를 띄울까요? 안 그러면은 팔아서 빠질까요? 그러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7,000원에서 팔거나 안 그러면 6,000원대 중반에서 팔았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의심은 35억까지도 벌었을 수 있겠다. 35억까지. 김건희 재산은 지금 69억이잖아요. 예. 그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을 해야 돼요. 그게 언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거 돈 어떻게 보신 거죠? 다 합쳐봤더니 평생 총액을 봤더니 7억 정도 벌었어. 급여 이런 걸로. 노동으로 번 게 그런 거죠. 예. 7억 정도 벌어서 30년 동안. 근데 지금 김건희 재산은 69억인데 어디서 왔냐는 거지. 누구도 강하게 이 주가 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그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의 내용에서 보면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나 기사에 대해서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거 다 지나간 거야 이런 식으로 김건희는 항상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검찰의 시각인 거죠. 이거 법적인 효력 다 끝났어. 공소시효가 다 지났어. 그건 이미 다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나는 다 자료가 있어. 쟤네 아무것도 못해. 네,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했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지었다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김건희 씨의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걸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분명히 주가 조작 사건은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중간에 숫자도 많이 나오고 뭐 전문가들 관계에 대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도사가 등장하는 이 주술 무속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재미가 없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김건희 씨가 점을 많이 봤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최순실 씨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선 실세라고 해가지고 비난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 그 처벌받은 거는 뇌물 때문에 처벌받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점을 치든 굿을 하든 그거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난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처벌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은 범죄 중에서도 엄청난 중범죄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 확실하게 우리가 챙겨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더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조작이 이제 재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무속인이 관여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봤던 많은 무속인들한테 물어오는 사람들이 저 이 주식 팔까요 살까요 이거 물어보러 온 사람들 많습니다. 의외로 많다고. 진짜요? 네. 아니 요거는 작전 세력이 들어가서 주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무속이랑은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 반반을 밀었겠죠. 이쪽 사람이 하는 이야기하고 자기 옆에 있는 무속인을 활용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아까 그 그래프 한 번 더 보여줄래요? 이제 이게 그래프 요거 요 시점이 2009년 1월 달부터 2012년 12월 달까지니까 여기에 일부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요. 일부는 공소시효가 끝난 딱 그 타이밍인데 지금 김건희 쪽에 공개했던 거는 공소시효가 끝난 것만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를 보면은 분명히 김건희는 최고점 이때 팔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억울하면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억울하면 통장 까면 됩니다. 그렇죠. 네. 간단하죠. 자,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들 지금 김건희 빼고는 어떻게 됐을까? 유검 무죄? 모조리 구속됐죠. 무검 유죄? 이래도 돼? 전 진짜 우리가 지금 캡처하셔가지고 많이 퍼날라야 됩니다. 이땡땡 김땡땡 김땡땡 이땡땡 권오숙 김건희 왜 이 사람만 지금 검찰 출석도 안 하는 거야? 김건희가 돈을 댄 사람이에요. 현금으로 10억을 쏴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것만 봐도 김건희는 검찰의 비호를 받고 있다. 의혹이 충분한 사진입니다. 만약에 그 증거예요. 김건희 된 수사가 진작에 이루어졌으면 윤석열 대선 후보 못했죠. 그렇죠. 이 범죄자를 청와대에 집어넣는 작업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김건희가 그랬겠죠. 윤석열한테 반말한다니까. 성렬아, 공소시효 끝난 거지? 눈 깔아. 어디 눈 번뜩 눈 깔아? 하고 쳐다보고. 참네요. 아이고. 근데 그 김건희가 기어 나온다고 하니까 되게 화나는 게요. 이게 간을 살짝 본 거예요. 저번에 그 아이빌리브 사과할 때 그 후로 안 나올 것처럼 했거든요. 근데 김건희가 지금 곧 등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로필 사진도 찍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번에 한 뭐 3, 4만 명 가입했다는 김건희 팬클럽이죠. 예. 건희사랑. 예. 그 되게 열받는 게 언론 사식들 웃긴 놈들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건희 회장 무슨 팬클럽 같은 느낌. 아니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게 지금 먼저 보여주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건희사랑의 그 카페 같은 데 가면 온라인 카페 헤드라고 예. 새날 유튜브에도 있잖아요. 헤드 위에 예. 거기에 걸린 사진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완전 야, 뽀샵이죠. 너무 심하네. 다른 사람이야 이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걸어놓고 근데 그 건희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나 언론사 중에 지금 역겨운 게 보통 김건희 팬카페에 뭐 3, 4만 명 가입했다 막 폭증하고 있다 하는 것이요. 몰랐다가 알게 된 사람들이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인기가 그쪽으로 간 게 아니라 음. 몰랐다가 아 그런 게 있어 그냥 가입 한번 하지. 광고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고 광고해 주는 거지. 그 건희사랑의 운영자가 강신업이라는 변호사인데요. 이자가 또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 엄청 까던 바로 그런. 네, 바른미래당 출신으로 어.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지지자들이. 근데 건희 씨 카페 뭐 회원이 4만 명이라는데 그 중에 2만 명이 기자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자발적인 팬카페가 아니라는 것도 저 강신업이라는 사람이 팬카페 회장인데 지들이 만들고 보도자료 배포하는 거잖아요. 이거 한동훈 팬클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까던 강신업이 건희사랑 카페를 만들었다. 뭐 어떤 관계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도 가입을 했을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하셨던 분들은 절대 윤석열 찍으실 수가 없다 나는 이런 흐름에서 봐도 실제로 윤석열 주변에는 박근혜 탄핵시키는데 아주 앞장섰던 인간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권성동, 장제원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수요일 날이요. 박범계 장관이 법사위 출석하는 날이에요. 그 법사위 출석하는데 김건희의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에 대해서 수요일 날 말하겠다 해요. 왜요? 우리 방송 시간 맞춰주려고? 아우 왜? 현기증 왜 나네. 수요일에 맞춘답니까? 뭔가 말할 게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기자가 물어보니까 출입국 기록 의혹 삭제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출근하는 길에 물어봐. 수요일 날 법사위 가서 말할게요 이렇게 된 거야. 뭔가 있는 거야. 박범계 장관이 지금까지 그렇게 뭔가 있을 것처럼 페이크 쳤다가 실망시킨 적이 있어서 가지고 일단 수요일 날까지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박범계 장관님 살아계셨네요. 이게 상식적으로 앞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최은순 그 장모의 출입국 기록은 있는데 김건희, 양재택 두 사람의 기록은 없는가? 아니 근데 저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 자료를 보면 저는 근데 약간 반론을 제기해 봅니다. 저기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검색어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김건희로 하고 양재택으로 한다. 김명신도 김명신도 해봤어야 된다. 해봤죠. 근데 예. 일단 양재택이 기록이 없다고 나온 거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양재택은 그 홍사원 기자와의 KBS 인터뷰에서 자기가 컴퓨터 이런 걸 다룰 줄 몰라서 와이프한테 부탁해서 조회를 해보니까 제가 유럽 여행을 그 당시에 다녀왔더라고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기록 없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지웠느냐 아니면 나중에 그럼 양재택 검사의 와이프는 어떻게 검색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조회를 했다는 게 그러니까 보통 그 여권을 봤다는 뜻이지 실제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내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 주세요. 그거는 본인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출입국 관리 기록 자체가 보존 연한이 영구 보존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삭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 그 공인 인증서가 있으면 들어가서 볼 수 있으니까 아마 와이프가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조회를 할 수 않았을까. 있을지 모르겠지만 삭제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예요. 삭제는 안 되죠. 그 만약에 누군가 삭제를 했다면 그럼 공권력 그 행정 시스템의 전산 시스템 어떤 설계 특성상 분명히 그 로그인 한 사람 그리고 그 삭제한 사람 언제 어떤 컴퓨터에서 삭제를 했는지까지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저거는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누가 삭제했는지. 예. 그리고 또 그거랑 연관이 있고 또 그 이번에 주말에 했던 연합방송에서 그건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뭐 방송을 여러 번 했던 이야기긴 합니다만 김건희가 윤석열과 동거하게 되는 시점. 피의자와 동거를 하면서 사실 성상납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결국은 뭐 결혼식이라는 걸 올리게 됐지만 결혼식을 했는데 검찰청에서 하는데 신분 보호 요청까지 받아야 되는 뭐 여기까지 등장하면 그거 막장 드라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너무 길고 지저분해가지고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대택 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대택 씨가 계속 그러니까 최은순 그 장모한테 뒤통수 맞아가지고 감옥 갔다가 뭐 벌금 물고 재산 잃고 하니까 계속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검찰만 들어가면은 나만 유죄가 나고 최은수는 무죄가 나고 하는 게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그 뒤에 양재택이 있더라. 알고 보니까 양재택하고 김건희하고 그런 내연의 관계였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그 양재택이 그게 이제 발각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덮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그때 붙었던 게 윤석열이고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동거를 했는데 그 동거한다는 사실이 검찰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감찰을 받고 감찰 결과 징계를 받고 그리고 감찰 결과가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정대택 씨 주장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앞뒤가 딱딱딱 아구가 맞아요. 그리고 양재택 씨 그 어머니 그 이렇게 노모 인터뷰 내용하고도 아구가 잘 들어맞고 여행 갔다는 이야기 김건희 씨가 자기가 직접 인정했잖아요. 여행 갔다는 그런 어떤 스케줄하고도 다 이렇게 아구가 딱딱딱 들어맞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실드가 있었는데 결국은 갔다 왔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 2014년 7월 근데 결국 출입국 기록은 없어. 이거 게이트야. 진짜 신기하죠. 게이트급이라고. 정말 이렇게 첩보 영화에나 등장할 만한 그런 장면이잖아요. 어떤 새끼가 거기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 내부자로 생각되는 놈이 들어가가지고 싹싹 지웠다는 거 아니야. 그게 가능한 나라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런 노구 기록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누가 지원지 나온다고. 출입국 관료 사무소의 소장은 그 검사가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빙성을 더해주죠. 그렇지.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는 법무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견 나가서. 가능. 나도 지인 중에 출입국 관리소에 근무한 친구 하나 있어요. 지워달라 그럴까요? 뭐 지울 왜요? 아우,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러네. 지울 이유가 없었네. 아, 나 진짜. 일단 한번 나갔다 온 다음에 그래, 좀. 지우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안 지우겠습니다, 제 건. 참. 자, 아무튼 이런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정신 바짝 차리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요.